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호라비 복만이는 소문난 미남이었다. 어느 날 복만이는 자신의 고민을 마을에서 현명하기로 소문난 박노인에게 털어놓았다. 어르신,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너같이 착실한 녀석이 죄를 짓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제가 외로움에 눈이 먼 나머지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번 자세히 말해보거라. 우리 마을에 순자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어물 장수 강세 부인 말입니다. 아, 나도 알지? 그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간 아낙네가 아닌가?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냥. 그런데 시집을 잘못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서방이 아주 대단한 폭군이라 계집질에 걸핏하면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던데. 맞습니다, 어르신. 그 순자댁이 어느 날 서방의 술주정에 못 이겨 제 집에 와서는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죄가 아니지.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했으니 참 잘한 일이네.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하길, 우리 집 사내가 또 날 때렸다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당신과 바람이라도 피워야겠어. 당신도 내가 좋다고 하지 않았어. 자, 어서 맘대로 하시구려. 그래서 제 집에 머무르는 동안 하루에 몇 번씩 그 여인의 아픔을 몸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뭐 그래도 서로 동의했다면야 괜찮다.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긴 하지만 시작은 선의로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또 말해보거라. 그 순자댁 서방이 얼마 전에 관아에 끌려가서 한 달째 옥살이 중인데 그 여인이 우리 집에 아예 살림을 차려놓고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루에 3번은 기본이고 6, 7번씩 달려드니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제 명에 못 살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잠시 고민하던 박노인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어르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네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내가 대신 가서 며칠만 위로해주면 안 되겠나?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 삼봉이가 자신이 자주 가는 과부 춘자의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 장사가 되지 않아 시무룩해 있는 춘자를 보고 말을 거는데, 이보게 주모, 요즘 장사는 좀 어떤가? 이 시간에 손님이 왜 이리 없소? 그러게 말이오. 파리만 날려 죽겠소. 이러다 장사 접고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소. 아니, 자네가 문 닫으면 나는 이제 어디 가서 국밥을 먹으라고? 그동안 국밥 많이 팔아줘서 고마웠어. 이에 삼봉이는 평소 좋아하던 주모 춘자에게 수작을 거는데,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하지. 들어볼 텐가? 그게 무엇이오? 내 새냥 줄 테니 나랑 한번 어떤가? 이 사람이 내가 과부라고 무시하시오. 과부랑 호라비가 만나는데 무슨 문제 있소? 이에 춘자는 어려운 사정에 마다할 수 없었는데, 정말 새냥 주시는 거요? 그렇고 말고 두말하면 입 아프지. 그럼 빨리 방으로 들어오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방에서 즐거운 행사를 치르게 되었고, 잠시 후 뭐야, 국밥이 아직 식지도 않았네?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셈을 잘못했소. 세냥이 아니라 두냥만 줘야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사내가 어찌 한 입 가지고 두말하시오? 아끼고 아낀 내 집을 내줬더니만 입 딱딱 내. 그러자 삼봉이가 말했다. 이보시게, 그건 다 이유가 있다네. 첫째, 일단 자네 집이 새 집이 아니었고, 둘째, 입구에 잔디도 많이 뽑혀있고, 셋째로 방 안이 너무 추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상 들어가니 방 안이 너무 넓고 컸다네. 그러니 내 어찌 새냥을 다 줄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춘자가 맞받아치는데, 아니, 이 양반이 어디서 밑장을 빼? 첫째, 새 집이 아닌 건 처음 이야기할 때 조건이 아니었소. 둘째, 잔디는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뽑아가서 이제 새순이 돋아나 손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고,
셋째, 아궁이가 있었는데 그쪽이 어설퍼서 불 때는 법을 몰랐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넷째, 방이 너무 큰 게 아니라 들어온 살림이 쥐똥만큼 작았소.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운 기생향어리가 그 짓을 심히 즐기고 남자의 그것이 크면 클수록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칠복이와 덕파리도 그 기생을 한번 품어보려고 노리고 있었다. 이보게, 덕파리 자네 그거 아는가? 향어리 말이야. 남정네를 아주 물고 뜯고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알고 말고. 나도 노리고 있는데 기회가 영 안 오네.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누가 먼저 품어보나 내기나 한번 해볼까? 어떻게 말인가? 만일 그 기생을 만나면 내가 자네를 망아지압이라고 부르겠네.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린가? 바로 자네 아랫도리가 말에 그것과 같이 크다고 말하는 것일세. 그러면 향어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자네에게 흠뻑 빠지지 않겠는가? 옳거니 그가 참으로 좋은 생각이구먼. 그리고 자네는 마찬가지로 나에게 구렁이압이라고 말해주게. 무엇이라? 구렁이압이? 나 역시 구렁이만큼 그것이 크다는 뜻일세. 그러면 그걸 들은 향어리가 환장하지 않겠는가? 이에 덕파리는 좋아하며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세. 자네 머리는 참 비상하다니깐. 그리고 며칠 후 둘은 저작거리에서 향어리와 마주치게 되는데 오, 저기 향어리가 오네. 어서 준비하시게. 이봐, 덕파리, 이 망아지 압이야. 친구, 왜 나를 망아지 압이라고 부르는 건가? 그때 칠복이는 장난이 치고 싶어 말을 꾸며내는데 그거야, 자네가 암컷 말만 보면 환장하고 앵겨드니 말이야. 무엇이라?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에 화가 난 덕파리도 맞받아치는데 그러는 칠복이 자네는 구렁이만 보면 환장하고 앵기니 구렁이 아비가 아닌가? 이에 향어리가 인상을 쓰며 말하는데 아니, 뭐라고? 세상에 뭐 저런 짐승보다 못한 사내들이 다 있어. 그리하여 두 사내는 기생을 품어보지도 못하고 헛된 별명만 얻고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 대감댁 김부인은 심술 굽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그날도 집에서 약간 모자란 머슴인 석두나 데리고 놀려볼까 하고 부르는데 석두야, 야 이놈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내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네, 18입니다요. 그래, 그럼 여자 저고리는 좀 풀어봤느냐? 아니, 뭐라고요? 여자 저고리를 왜 푸나요? 자기 저고리는 자기가 풀어야지요. 허, 이런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사내놈이 진정한 인생의 재미를 모르는구나. 그래, 그럼 혹시 내 놈 가랑이 사이에 달려있는 그것은 얼마만 하냐? 아, 그것이요? 뭐 대충 밭에서 본 구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무엇이라, 구렁이? 내 이놈, 구렁이가 뭔지 알긴 아느냐? 좋다, 그렇다면 이따 밤에 내 방으로 찾아오거라. 내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만약 거짓이라면 나를 희롱한 죄로 곤장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왜 마님한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분명 밭에서 본 구렁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요. 구렁이 틀림없지, 미꾸라지가 아니고. 그런데 마님, 그걸 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오줌 눌 때나 쓰는 것인데. 아니다, 또 쓸 곳이 있단다. 내 그걸 오늘 밤 너에게 자세히 알려줄 테니 두고두고 은혜를 갚도록 하여라. 이에 석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 마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요. 내 이놈, 방금 전까지는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줌 눌 때나 쓰는데 대감마님께서는 오줌 눌 때도 쓰시고 순자랑 덕자 말자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방에 불러서 혼내줄 때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기집애들이 어찌나 혼나던지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리더라고요. 무엇이라고? 내 이놈, 석두! 어서 곤장 맞을 준비하거라.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마님, 정말입니다요. 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놈아, 대감의 그 바싹 말은 무말랭이에 누가 울고불고 한단 말이냐? 옛날 어느 마을에 성질머리 고약하고 예의 없기로 소문난 의원이 있었다. 어느 날 머슴 칠복이는 몸이 허해 하는 수 없이 의원을 찾아갔다. 그래 이놈아, 어쩐 일로 왔느냐? 아니, 초면에 반말을 해? 머슴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네, 의원 날이 요즘 기력이 쇠해서 왔습니다. 밥맛도 없고 졸리고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별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 정도 안 아픈 사람이 있나? 젊은 놈이 게으름 피우니까 그렇지. 내가 약 몇 첩 지어줄 테니까 그거 먹으면 나을 거야. 의원의 태도에 화가 난 칠복이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데 의원 날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겠소이다. 옛날에 염라대왕이 장부를 들여보다가 기생 1명, 도적 1명, 그리고 의원 1명을 지적하며 잡아오라고 했소이다. 이에 저승사자가 그들을 잡아 대령하니 염라대왕이 먼저 기생에게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저는 얼굴을 곱게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부잣집 자제들과 대감들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밖에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사옵니다. 맞는 말이로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자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으니 마땅히 좋은 것으로 환생하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판결하고 이어서 도적을 불러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소인은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훔쳐 살면서 쓰고 남는 재물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너 역시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으니 마땅히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환생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을 불러 물었소이다. 너는 세상에 살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소상히 아뢰어라. 예, 소인은 그 당시 소의 오줌이며 말의 배설물에 부서진 북의 가죽을 섞어서 약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왔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염라대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옳거니 근래 내 장부를 보고 죽어야 할 사람을 찍어 잡아오라고 저승사자를 보내면 문득 피해버려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허다하였거늘 그게 바로 너 같은 의원이 관여한 짓이로구나. 내가 반드시 너 같은 놈은 지옥으로 보내 고생을 시켜야겠다. 이에 의원은 지옥으로 끌려가며 기생과 도적에게 탄식하며 말했소이다. 부디 세상에 다시 태어나거든 우리 집에 가서 전해주시오. 내 딸에게는 제발 기생이 되라 하고 내 아들에게는 도적이 되라 하여 나처럼 지옥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내 말을 꼭 전해주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다고 하더이다. 그러자 그 말을 다 들은 의원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이냐? 나는 살린 사람보다 저승에 보낸 사람이 더 많으니 분명 염라대왕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놈아.